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시장 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빅 이벤트는 대략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2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 거기에다가 2분기 연속의 GDP 성장률 역성장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선전을 했잖아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8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완전히 이제 베어 마켓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듯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국면이 맞습니다.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거를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매크로 모멘텀이 나타나서 불마켓으로 다시 이 반등세가 쭉 상승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어마켓 안에서의 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조금씩 고점이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당장 8월 달에 뭐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지금 사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측면에서 역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많이들 진단을 하지만 미국 정부 측면에서는 그래도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월초를 맞아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이 나올까요? 결과는? 네,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경제 지표 같은 네. 경우는 양호합니다. 저번 달에 제조업 PMI 지표가 56에서 53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 이 제조업 PMI 지표가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쇼크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카고에서 먼저 발표되는 시카고 제조업 PMI 지수를 보시면 52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선 50을 넘지는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표 역시도 3.6% 실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올라올지 여부인데요. 실질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업률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100% 확률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지표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침체 국면으로 가는 길, 둔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뭐 코로나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 침체가 굉장히 크고 어렵게 온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오기 때문에 완만한 둔화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여지는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베어마켓 랠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에서도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미국도 물론 경기 둔화가 있었지만 네.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IMF가 올해 전망치를 뭐 3.3%까지 낮추면서 오히려 중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5.5% 목표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4%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슈가 문제가 뭐냐?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결국에 이 주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중국의 주담보대출 상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수요 측, 즉 그런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공급 측 이슈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급 측이라는 거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계속 상환을 안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재정 부양 정책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도 이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목표치가 결국에는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GDP 4% 정도이면은 사실 고용 안정 목표치는 도달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더 크게 내놓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호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중국발 호재보다는 예. 악재는 아니다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4일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총통과 또 회담을 갖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껄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중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이유는 바이든 정책 자체가 전체적인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마켓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세 인상 이런 부분들은 단행하지 않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시장 전체적인 영향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맞는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컨플릭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꼬리 위험으로는 남아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낮아져서인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자면 미국은 뭐 70%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상이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통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더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호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로 인해서 좀 반등이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2020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3, 4분기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컨센서스가 얼마 정도 하향 조정되는지를 8월, 9월 달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향 조정 폭의 그 간극이 조금 완화되게 되거나 둔화되게 되면 저희는 그때가 주가 지수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하향 조정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본다면은 기대감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이 하향 조정 폭이 완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하향 조정 폭이 완화되는 시점을 저희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뷰가 달라졌을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 신규 카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빙성이 있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은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시그널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하향 조정이 완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신규 카파에 대한 부분도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 컨센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익 성장률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제
이제 거의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하향 조정폭에 따라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는 좀 지났다라고 본다면은 조금은 이익 증가성이 좋은 애들, 베어마켓에서 좀 상대 성과가 우월했던 애들은 담아가도 좋은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배당이라든가 수익성, 이익 전망치가 좀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인터넷, 자동차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배당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8월 첫째 주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본다면은 네. 뭔가 불마켓의 진입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고점으로 봐봐야 코스피 기준으로 2,600 그리고 저점으로 봐봐야 2,300 이 사이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는 가치주보다 성장 팩터가 스타일 측면에서는 상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뭔가 이익가시성이 뚜렷한 애들 중심으로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주 내에서는 경기 방어주 측면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기차와 자동화 관련주인 현대모비스, 카카오, LG전자, LG이노텍, YG엔터 이런 쪽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그리고 5G 관련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KT라든가 BGF 리테일, 대웅제약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이 오늘 또다시 7원 넘게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 부분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8월에는. 네, 일단 외국인이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대형 업종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매도세가 높았고 보유 비중이 낮았던 부분을 조금 채워넣은 거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한국에 대한 바이콜을 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화는 계속해서 저희는 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1350 아니면 1320을 넘어서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동기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어려운 국면이지만 말씀을 하신 전략대로 좀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